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3월 21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신문의 일면 톱 기사는 일제히 정원되는 의대 2,000명 정원되는데 각 대학별 배치 내용입니다. 할당 내용이죠. 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일면 톱입니다. 의대 정원, 서울 0명, 서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경인 지역에 361명, 지방에 1639명, 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 2,000명을 비수도권의 82%, 1639명, 인천 경기에 18%, 361명 배정을 합니다. 서울은 없습니다. 전공의에 이어서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2,000명 정원한다. 이것은 못 박은 겁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입니다. 자, 의료 사태 조속히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로서는 2,000명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여론을 설득을 하고 여론의 동의를 받을지 그 부분이 윤석열 정부에게 지금 남아있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총선 21일 남았죠. 20일 남았습니다. 오늘 이제 20일 남았는데, 여야 전부 다 진통을 겪고 있는데, 여권은 빠르게 좀 수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이종섭 호주 대사가 조금 전에 아침에 일찍 귀국했습니다. 귀국했고,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도 사퇴를 해서 사퇴를 일단락 짓는 듯 했는데, 비례대표 문제를 놓고 내부 갈등이 조금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꼭 비례 순번 안에 들어갔어야 될 만한 인물이 빠졌다. 이런 아쉬움들은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하단 기사와 정치면 기사입니다. 이종섭 귀국, 황상무 사퇴, 한동훈 당정 운명 공동체다. 윤 밤늦게까지 지인들 의견을 청취를 해서 아침에 전격 발표했다. 어제 아침에 황상무 사태 전격 발표를 했고 이종섭 귀국도 그 시점에 나왔죠. 어제 오전에 나왔습니다. 이른바 언론 핵할 테러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사의 수용, 또 해병대원 사망 사건으로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한 이종섭 호주 대사 오늘 자정 귀국. 그렇게 되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지역 유세에서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공동 운명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죠. 이 민주당에서는 아예 사퇴하라. 이종섭 사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 사퇴까지는 가지 않는 선에서 총선이 끝날 때까지 이종섭 대사가 한국에 머물면서 공수처에 빨리 나를 소환조사하라 이렇게 지금 이미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소환조사를 하라고. 그리고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여권의 황상무, 이종섭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수습에 나서자 한동훈 위원장이 이를 통해 당정 갈등이 해소됐다고 직접 발표하면서 봉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관섭 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윤이 의견 구하던 외부 인사들도 이제 결단하시라 해서 막판까지 계속 건의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수용을 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판단이 있었던 거죠. 이종섭, 황상무 즉각 조치를 하면은 또 다른 정치 공세로 이어질까 봐 우려를 했다. 그래서 국민에게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했다고 바로 이 조치를 해버리면은 그것 봐라. 너희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다시 2차 공격을 하죠. 정치권에서 또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논란거리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서 그동안 국민에게 설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여전히 이 상황을 갈등으로 보고 또 이 은근히 갈등을 부추기는 언론들도 있죠. 자, 중앙일보 일면 톱 기사와 오면 기사입니다. 상당히 크게 이 내용을 쓰고 있는데 이 용산, 이황, 이종섭 황상무 물러섰지만 여권 비례 갈등은 격화. 이철규, 한동훈, 이재명과 뭐가 다르냐. 친윤, 친한 격앙. 윤 대통령 민심 위반 보고에 이종섭, 황상무 다 수용을 했는데
이철규 그 의원이 불투명 공천이다. 한동훈을 비판을 했다. 그래서 봉합되던 여권 갈등 재점화 우려. 오전에 이 해소가 되는 듯 했는데 어제 오후 들어서 자 중앙일보 표현입니다. 더 큰 불이 비례대표 공천 문제로 옮겨붙었다. 상당히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기사죠. 친윤 핵심 인사인 이철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공천의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당 지도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을 했고 한동훈 위원장의 측근인 장동혁 사무총장이 나서서 공천 과정에 공관위원 사무처 당직자들이 함께 참여를 했고 국민들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그래서 또 반박을 하는 이런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것을 중앙일보는 더 큰 불이 붙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이철규는 내가 월권이면 한동훈도 월권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불쾌했다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친한계에서는 친한동윤계에서는 이철규가 자기 장사하고 있다. 강력 반발을 했고 또 그 결과 국민의힘 비례공천 일부 조정이 됐는데 자, 그 내용은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철규의 어제 기자회견이 상당히 좀 격앙돼 있었죠. 본인이 추천한 그 사람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본인이 인재영입위원장이니까 사람들을 많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이철규 의원 판단은 친윤이기 때문에 배제를 시킨 것 아닌가. 자,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일부 조정은 됐지만은 그 이철규 의원의 주장은 반영이 또 안 됐습니다. 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호남 친윤 조배숙 여 비례대표 당선권 배치 명단 일부 조정. 이철규 의원이 요구한 주기환, 민영삼 등은 배제. 한동훈 측 김예지, 한지아 비례 순번은 유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조정을 했지만 이철규 의원이 요구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또 이거 또 후유증을 일으킬 여지는 좀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총선 20일 앞두고 갈등이 봉합이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크게 번질 가능성은 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것을 일단 총선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봉합을 하는 단계로 지금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이철규 의원이 이렇게 그 인재영입위원장 자격으로 제출한 이 명단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또 논란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10시경에 수정된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민주당, 국민의당 사선 의원을 지낸 호남 출신 조배숙 전 전북도당 위원장을 당선권인 13번에 새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 조배숙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 지지를 선언해서 친윤 인사로 이렇게 분류가 되죠. 또 당직자 출신 이달희 전 경북경제부지사가 당선권 아닌 17번으로 재배치가 됐고, 자, 이철규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철규 의원이 강조한 건 이거였습니다. 뭐냐면은 본인이 인재영입위원장이니까 인재영입위원장 자격으로 인재를 이제 영입을 해서 비례대표에 앞선에 배치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냐면은 호남 친윤으로 불리는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보수 유튜버 김영민 씨, 윤석열 대선 캠퍼와 인수위에서 일한 백현주 국악방송 사장, 윤 대통령 취임식 경축연회 사회를 맡은 이익선 전 KBS 기상캐스터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이 추천 명단을 받고 한동훈 위원장은 주변에 격앙된 어조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이 이들은 최종 비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불만을 표출했는지는 여기에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제안한 민영삼, 김영민, 백현주, 이익선 이 세 사람이 일제히 다 배제가 됨으로 인해서 이철규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반면에 친윤계가 한동훈 사천 이렇게 주장했던
한동훈 비대위 지도부 김예지 15번, 한지아 11번 이 비례대표 순번은 그대로 또 유지가 됐습니다. 당내에서는 이철규 의원이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자기 사람 앉히려고 한 건 도끼인 개끼인데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청와대 근무 당시 인연이 있던 박수민 전 유럽개발은행 이사를 국민 추천제를 거쳐서 서울 강남을 후보로 공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천 일단락됐지만 그 후유증이 지금 조금씩 불거지고 있는데 총선 국면에서 더 크게 이것이 확산되지는 않아야 되겠죠. 자, 비례대표 민주당이 원래 그 논란의 원조죠. 종북 그 급진 좌파들을 지금 막 비례대표에 끌어들여서 이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면은 정보위 활동, 국방위 활동 뭐 이런 것을 할 텐데 참 걱정이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죠. 국회에서는 아주 그 국가 기밀들도 많이 다루는데 거기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 국회의원 혼자 접근하는 게 아니고 보좌진이 9명이 있죠. 9명의 보좌진이 전부 다 그쪽 사람들을 데리고 쓸 텐데 그쪽 사람들이 국회에 쫙 퍼져 있으면 상당히 이 안보에 위태로운 그런 정보들도 막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이 비례대표 그런 식으로 공천을 하고 있는데 자, 제3지대도 지금 비례대표 놓고 논란이 불고 있습니다. 제3지대 예를 들어서 뭐 개혁신당 조국당은 빼고 개혁신당 이준석의 개혁신당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이런 건데 지금 지지율로 봐서는 비례대표 한석 얻을까 말까 한데 그것을 그 자리를 놓고 지금 싸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비례 후보 명단 발표에 제3지대도 잡음 순번 두고 이견 새로운 미래 이낙연이죠. 김효원 선임 대변인 사의 표명 그 비례대표에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겠죠. 이준석 개혁신당 당직자 후보 줄 탈락의 반발 목소리. 개혁신당이 어제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천하람이 2번, 뭐 이기인이 6번 뭐 이렇게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 비례대표를 신청했던 김철건 사무총장, 김용남 정책위 의장, 양정숙 등은 의원은 이날 발표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김용남은 원래 이준석과 앙숙이었다가 본인의 지역구에 다른 사람이 전략 공천될 것 같으니까는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이준석 당으로 갔죠. 그리고 양향자 원내대표도 아마 오늘 탈당을 할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 순번 하긴 하는데 자기는 동의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주목되는 인물은 김철건입니다. 사무총장. 이준석 당 사무총장 김철건.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김철건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저는 여기까지다. 이제 끝났다. 이 당하고 안 한다는 이야기죠. 이준석과 결별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다른 글을 올려서 이번에는 김종인 공관위원장을 저격을 했습니다. 김종인이 아니 지도부가 비례대표 하기를 원하는 당은 처음 봤다. 이렇게 한 언론에 이야기한 것을 두고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 김철건이 김종인에게 나이가 드셔서 기억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3당은 대부분 사무총장은 비례로 입성했다. 과거에 박선숙 전 의원이 그랬고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그랬다. 큰 당만 해보셔서 기억이 없으신 것 같아. 이렇게 막 비난을 했습니다. 김철건, 이준석이 당 대표할 때 정무실장이었죠. 지금 따라 나와서 사무총장 하고 있는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증거인멸 이런 한 그 혐의로 그 사건으로 국민의힘에서 윤리위 징계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준석이 김철건에게 그 내용이 뭐냐면은 증거인멸 성접대 의혹 증거인멸 내용이 뭐냐면은 이준석이 김철건한테 그때 정무특보였던 정무실장이었던 김철건에게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성접대 의혹을 제보한 사람을 만나서 입막음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죠.
그래서 그때 새벽에 김철건이 가서 그 제보자 성접대를 했다는 제보자를 만나서 성상납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는 대신에 7억 원을 투자 유치해 주겠다, 투자해 주겠다는 각서를 써준 그 사건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것이 논란이 됐는데, 김철건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증거 인멸 없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이준석에게 일종의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본인은 이준석에게 배신을 당했다. 자기가 접대 의혹을 다 막아주려고 그 대전까지 새벽에 왔다 갔다 하고 7억 원을 어디서 구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7억 원을 뭐 투자해주겠다고 막 약속을 하고 했는데 이준석에게 배신을 당한 거죠. 본인은 오직 배지 하나 보고 그렇게 했을 텐데 지금까지 여러 번 출마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준석에 대해서 모종의 폭로가 예상이 되는 거죠. 진실을 말하겠죠. 자, 성접대가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무마를 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제보자를 해유를 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이 또 터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은 이래저래 궁지에 몰리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제가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소개해드렸죠. 오늘 저녁에 아시아투데이 TV, 유튜브 채널 아시아투데이 TV에서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송국근의 현장정치 라이브 방송이 오늘도 있습니다. 저녁 8시입니다.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천 막장 드라마는 민주당이 계속 쓰고 있죠. 지금까지도 그 여전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자, 오늘 중앙일보 사면 그리고 조선일보 사면 정치면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천안함 막말, 성범죄자 변호, 민주당 후보들 과거 이력 논란, 조선일보는 꼼수 복당 나선 김남국, 조수진 배치 주었다더라. 조수진은 배치 주었다더라. 일단 천안함 막말 뭐냐면은 충남 서산 태안의 조한기 후보가 2010년 7월 페이스북에 어떤 업무론에 동조하는 천안함 관련 업무론에 동조하는 그런 글을 썼고 근거가 없는 업무론에 동조하는 글을 썼고, 인천 부평갑 노정면 후보는 천안함 폭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모든 언론은 가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고 많습니다. 박선원 인천 부평을, 건칠성 경기 화성병, 장경태 서울 동대문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천안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후보들 줄줄이 다 지금 공천을 받아서 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5.18 관련 발언을 했던 도태우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서는 완전히 공천을 취소를 했죠. 자, 이 상황에서 박용진 의원을 꺾고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된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의 성폭행, 특수강간, 몰카 촬영 혐의 남성들을 변호한 이력이 밝혀져서 논란이 휩싸였다. 한국여성민우회 등 146개 여성단체가 모인 2024 총선 여성주권자 행동은 논평을 통해서 공천을 취소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역이 박용진 의원 지역이죠. 박용진 의원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제치고 공천을 받았는데, 조수진, 그 전에 정봉주도 박용진하고 해서 억지로 공천을 받았다가 막말 우리 국군 장병들 목함질의 그 막말로 박용진이 조수진과 다시 경선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조수진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이겼는데, 이렇게 되면 조수진이 물러나면은 박용진은 또 한 번, 세 번째 경선을 할 수도 있는, 아니면은 아예 이번에는 이재명이 어떻게 할지, 조수진이 물러나면, 자, 그런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꼼수복당 나선 김남국, 이거는 뭐냐면은 코인 논란을 일으켜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이 민주당 주도 야권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슬그머니 입당했습니다. 총선 이후에는 이 위성 정당하고 민주당이 합칠 거니까는 결국 김남국은 슬그머니 우회 복당, 꼼수 복당을 하게 되는 셈이죠. 뭐 그래도 이번에 뭐 출마를 하지 않으니까 이 복당한다고 민주당으로 활동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슬그머니 친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조수진 이야기는 또 나옵니다. 서울 강북을에서 공천받은 조수진 변호사는 유시민 작가가 조변,
조수진 변호사. 조변은 길에서 배지 줍는다. 이런 반농담도 하셨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MBC에서. 그 조수진은 최근까지 유시민과 같이 노무현 재단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던 인물이죠. 배지를 줍는다 이 표현은 지난 18일 친명 성향 유튜버 박시영 TV에서 처음 나왔는데 진행자 박시영 씨는 조수진 변호사에게 내가 유시민 전 장관과 아침에 만났는데 유시민이 조수진 변호사는 배지를 그냥 주었다고 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히덕거린 겁니다. 그때는 경선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박용진과. 그런데 박용진 패배를 넘어 총선 승리까지 기정사실화 한 것이고 정치권에서는 아무리 강북어리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해도 후보가 되기도 전에 당선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그게 가장 친한 일인가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민변 출신인 조수진이 성폭행, 미성년자 추행 이런 가해자 변호를 다수 맡으면서 이를 홍보를 했다. 여러 가지 뭐 사례들도 있습니다. 저 부적절한 사건에 대해서 다 변호를 맡았던. 이게 뭐 변호사는 다 변호 맡을 수 있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조수진은 이 박용진과 경선을 할 때 여성 신인에서 25% 감점을 받았습니다. 박용진은 30% 감점을 받고 그 여성 신인이라고 여성이라고 그 엄청난 감점을 받았는데 여성 피해자들보다는 남성 가해자들 입장에 서서 변호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전해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탄핵 외친 이재명 대표 법정서 발뺌 이화영 벌써 선거에 이긴 듯하다. 이재명이 이 잘못된 모습들엔 해초리를 들고 안 되면 내쫓아야 한다. 이제는 권력을 해소할 때가 됐다. 박근혜 정권도 근자에서 내쫓지 않았나. 이제 너희는 해고야.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 비판을 넘어서 좀 탄핵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고 대장동 재판에 총선 유세를 이유로 나가지도 않고 일주일 전에는 오전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재판부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마음대로 빠졌고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갑자기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 다 보고했다고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전혀 모른다. 터무니없다. 다른 정인 진술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다. 본인 휴대폰에 담긴 사진 증거를 들이대도 저게 왜 내 전화기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수진은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님이 조 변호사는 길에서 배지를 줍는다고 했다. 자, 이런 그 상황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나가는 것은 이미 총선 승리는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이재명은 공공연하게 151석이 목표라고 했다. 조국 혁신당까지 합치면 범여권 180석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 선거가 아직 20일 남았는데도 이 정도니 실제 선거에서 이기고 나면 어떤 행태를 보일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자, 민주당은 지금 갑자기 선거 분위기가 한 1, 2주 사이에 확 바뀌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막 나오고 있죠. 그게 벌써 승리에 도취돼서 기고만장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로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불을 보듯 뻔하죠. 자, 그래서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3월 21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